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이 수지 보원 아파트 리모델링 가격 분석인데요. 2025년 10월에 작성된 글이에요. 보통 이런 글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홍보성 글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마치 투자 분석가의 노트를 딱 훔쳐보는 것처럼 아주 냉철하게 숫자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을 싹 빼고 오직 팩트하고 계산으로만 접근하고 있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그리고 주변 단지라는 거울에 딱 비춰봤을 때 이 투자가 과연 남는 장사인가? 그 안전 마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글입니다. 뭐랄까, 부동산 가치 평가 실전 교과서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실전 교과서. 그 표현이 딱이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분석가의 시선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해부하고 또 시장 속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저울질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분석가의 노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볼까요? 우선 이 분석의 대상인 수지 보원 아파트, 여기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료를 보니까 수지구청역까지 걸어서 8분, 길 건너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고 소위 말하는 역세권 촉품화의 기본기는 딱 갖춘 곳이네요. 네, 입지는 기본 점수는 따고 들어가는 셈이죠. 하지만 이 자료의 핵심은 입지 그 자체보다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 619세대 아파트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히 새 아파트로 바꾸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과정에서 세대수가 좀 늘어납니다. 79세대가요.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듣는 재건축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할 뭐랄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속도와 규제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요.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같은 규제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 속도를 훨씬 빨리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하늘로 솟아오르는 멋진 스카이라인이라던가 아주 혁신적인 평면 설계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럼 재건축은 딱 그 반대겠군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자유도는 높고. 그렇죠.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거니까요. 아파트 외관부터 내부 구조까지 전부 다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최대한 뽑아내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가 훨씬 까다롭고 사업 기간이 10년, 15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이 보온 아파트는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속도를 선택한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늘어나는 그 79세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79세대가 이 리모델링 사업의 엔진입니다. 이 집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분양해서 얻는 수익으로 기존 조합원들이 내야 할 공사비를 충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걸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네. 입지는 합격점이고 사업 방식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결국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 아파트의 주인이 되려면 얼마짜리 입장권이 필요한 건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할 돈, 즉 예상 조합원 분담금이 약 3억 1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억 1천만 원이요? 네, 이걸 내면 기존에 살던 59제곱미터 아파트를 67에서 72제곱미터 사이즈의 더 넓은 새 아파트로 받게 됩니다. 전용 면적이 약 3평 정도 늘어나는 거죠. 잠깐만요. 방금 예상 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 저 예상이라는 단어가 왠지 좀 마음에 걸리네요. 저 금액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 예상이라는 단어에는 정말 별표 5개를 쳐야 합니다. 분담금은 진짜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제가 예전에 컨설팅했던 어떤 단지는 사업 초기에 2억으로 시작했다가 몇 년 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진 거예요. 시멘트, 철근 같은 자재값이 폭등해서 최종 분담금이 4억이 넘었어요. 와, 2배가 넘게? 네, 조합원들 사이에 소송전까지 갔죠. 그래서 이 자료의 분석가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의 예상치라는 전제를 깔고 분석을 진행하는 겁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유동적인 숫자군요. 그럼 일단 그 리스크는 인지하고 현재 예상치로 계산을 계속 해보죠. 이 아파트의 당시 실거래가가 6억이 채 안 됐다고 하니까
여기에 분담금 3억 1천만 원을 더하면 총 투자금은 약 9억 1천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9억 1천만 원. 이게 이 리모델링된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매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모든 분석은 이 9억 1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억 1천만 원은 싼 건가 비싼 건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이 분석의 백미가 시작됩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자체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항상 주변의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이 분석가는 두 개의 비교 거울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어진 주변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 자료에 나오네요. 도보 9분 거리에 있는 수지파트 푸르지오. 이 아파트 59제곱미터 실거래가가 약 10억 원 전후라고 합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는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온 아파트는 총 투자금 9억 1천만 원인데 비교 대상은 10억 원이니까요. 그렇게 간단하면 투자가 너무 쉽겠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보온 아파트는 리모델링 후에 면적이 67에서 72제곱미터로 넓어지잖아요. 아, 맞다. 비교 대상인 수지파크 푸르지오의 59제곱미터보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3평가량 더 넘습니다. 잠깐만요. 3평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은 워낙 평면 설계를 잘해서 좁아도 살기 괜찮다고들 하잖아요. 그 3평이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요? 결정적입니다. 특히 20평대 아파트에서 3평은 그냥 조금 넓네 수준이 아니에요. 그 3평으로 드레스룸이나 서재 같은 알파룸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요. 답답했던 거실을 광폭 거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체감하는 공간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아, 부동산 시장에서 이 3평의 가치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 3이 아니라 공간의 활용도를 바꾸는 마벌의 3평이었네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더 넓은 새 아파트를 잠재적으로 더 낮은 총 투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9억 1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꽤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가치 평가의 첫걸음이죠. 현재 존재하는 실거래가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통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아파트의 가치를 가늠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석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울을 꺼내듭니다. 바로 미래의 기준점이 될 분양 예정 단지죠. 수지자이 에디션 말씀이시군요. 이 자료에서 분석가는 이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15억 원에 책정될 거고 완판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주 자신 있게 예측하고 있어요. 아니, 15억이요?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높게 예측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 예측이 틀리면 이 안전마진 계산은 전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고요. 모든 투자자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물론 저 15억이라는 숫자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죠. 하지만 단순한 뇌피셜은 아닙니다. 보통 분양가는 땅값 더하기 건축비 더하기 적정 이윤으로 구성되는데 최근에 급등한 건축비와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이하로 분양하기가 어려운 마지노선이 형성됩니다. 아, 건설사의 원가와 시장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예측이군요. 네, 그렇죠. 이 분석가는 그 계산을 통해 15억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구매력이 충분해서 완판될 것이라고 시장의 온도를 예측한 겁니다.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파급력이 엄청나겠는데요? 엄청나죠. 수지 지역 신축 아파트의 가격표가 공식적으로 15억 원으로 딱 찍히는 셈이니까요. 사람들의 심리적 가격 상한선, 즉, 이 동네는 이 정도 가격이구나 하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주변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앵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군요. 그 새로운 기준점을 적용하면 보원 아파트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네요. 총 투자금 9억 1천만 원짜리 내 아파트의 바로미터가 15억 원이 되는 셈이니까요. 네, 이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이 분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기준이 될 가격 15억과 현재 내가 투자해야 할 총 비용 9.1억,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그 차액인 약 2억에서 3억 원, 이것이 바로 이 투자의 안전마진, 세이프티 마진이라는 겁니다. 아, 안전마진. 네. 물론 이자 같은 금융비용은 빠져 있지만 이 안전마진이 클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도 손해를 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모든 부동산 투자는 결국 이 안전마진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명쾌하네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비교해서 그 사이의 완충지대를 찾는 과정. 그런데 이 분석이 이렇게 순조롭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글이 처음 게시되고 열흘 뒤에 아주 짧은 한 문장의 업데이트가 추가돼요. 헉, 투과 지역에 묶여서 어째 될지 모르겠네요. 이 한 문장이 잘 짜인 분석 보고서에 찬물을 끼얹는 그야말로 돌발 변수의 등장이죠. 여기서 말하는 투과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일종의 응급조치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보원 아파트 리모델링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건 돈과 거래의 문제입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40%로 꽉 묶입니다. 40%요? 네, 10억짜리 집을 살 때 이전에는 6억, 7억까지 대출이 나왔다면 이제는 4억밖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본이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더 치명적인데 조합원 지위 양도, 즉 리모델링 아파트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특정 예외 경우를 빼고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막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고 현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뭐랄까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산했던 그 안전마진이 시장의 규제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순식간에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와, 정말 엄청난 변수네요.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수지자의 에디션의 분양 성적이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해졌겠군요. 그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수지자의 에디션의 청약 결과는 단순히 한 단지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는 문제가 된 거죠.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걸 증명해야 하는 이 지역 전체 부동산 시장의 명운이 걸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셈입니다. 모든 주변 단지들이 그 결과를 숨지겨 지켜보게 되겠죠. 만약 완판에 실패한다면 그 파장은 보원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단지들에도 미치겠네요. 당연합니다.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15억이라는 기준점은 역시 무리였구나, 규제의 힘이 더 강하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우리가 계산했던 안전마진의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업데이트 한 줄이 이 분석의 결론을 확신해서 안개 속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은 수지 보원 아파트 리모델링 분석 자료를 통해 하나의 투자 대상을 해부하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현재 가격과 예상 비용을 합쳐서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총 투자금을 계산하고요. 주변의 현재 시세와 미래 분양가라는 두 개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이게 얼마짜리가 될지 그 가치와 안전마진을 예측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예, 핵심은 단순히 개별 프로젝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장의 기준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산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예상치 못한 정책 변수 하나가 모든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 이걸 고려하는 것이 분석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죠. 좋은 분석이란 미래를 100%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와 변수를 고려해서 대응의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에는 수지 초입마을 리모델링 가격 분석이라는 다른 글의 링크도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분석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내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비교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분석이 그 지역 전체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분석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은 다음 퍼즐 조각을 어디서부터 찾아보시겠습니까?